자, 이 접근에 대한 공식을 수직 진열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홍콩에 갔을 때, 기념품 매장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홍콩은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매장 임대료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좁은 공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은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매장주는 매마다 그걸 고심하고 있겠죠. 가만히 살펴보면 제일 높은 공간에는 제일 가벼우면서도 화려한 제품, 멀리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품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맨 위에 상단의 공간을 우리는 프리젠테이션 공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골든존, 황금 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력 상품을 진열해 놓아야 하는 그런 곳이죠. 눈으로 한눈에 들어오고 손이 다가가기 쉬운 공간입니다. 밑에서부터 100cm, 그리고 위로 그 140cm, 140cm와 100cm 그 중간의 공간입니다. 자, 밑에 그 골든존 밑에 영역은 무엇을 두었을까요? 이 골든존 그 주력 상품과 더불어서 약간 인기도는 떨어지지만 마진이 높은 그런 제품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럼 맨 아래층은 어떠한 제품을 늘어놓고 있을까요? 맨 아래 제품은 전시라기보다는 창고 개념으로 거의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재고나 회전율이 아주 낮은 제품, 잘 팔리지 않는 제품, 그런 제품들을 맨 아래 공간에 진열해 놓습니다. 자, 이처럼 상품 진열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눈높이와 시선에 맞추어서 접근성이 좋게 진열해 놓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캐나다에서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공항 매대에 보니까 어, 사람들이 마지막 잔돈까지 다 쓰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맨 위에 보니까 어, 인형, 아주 깜찍한 인형들을 진열해 놨습니다. 어떤 높이에 놨을까요? 바로 눈 아래 높이. 사람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쉽게 돈을 쓸 수 있는 비싸지 않은 그러한 제품들을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 해놨습니다. 제가 샀을까요? 집에 가기 전에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처럼 고객을 유혹하는 그 눈높이, 그 높이에 가장 고객이 쉽게 상할 수 있는 제품을 늘어놓은 그런 진열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외부 매대인데 30도 각도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진열한 모습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사진은 한국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요거는 좀 특색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생선을 그냥 이렇게 외부로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흰색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서 밑에 얼음을 깔고 생선을 진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유리로 덮어놨는데요. 꽉 채우지 않아요. 물론 뭐 적당히 채운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 공간은 항상 꽉 안 채우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손해보는 것 같죠. 하지만 고객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신선도가 있나 보다, 잘 팔리는 제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커버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니까, 여름에 여러분들 보면 생선 가게에 파리나 곤충들이 많이 달려드는데요. 그런 것을 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상으로 굉장히, 청결하겠구나. 굉장히 위생적으로 관리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고객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 진열의 공식 네 번째는 고객의 시선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의 시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물건을
왼쪽에 놓는 것이 좋을까요? 오른쪽에 놓는 것이 잘 팔릴까요? 왼쪽 물건이 잘 팔립니다. 저희가 책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물론 옛날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뭐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보겠지만 가장 보편화되고 가장 쉬운 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책입니다. 제품의 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항상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어, 왼쪽에는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화려한 색상의 상품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할인 제품을 왼쪽에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어떤 포기해야 되나요? 네, 아닙니다. 오른쪽에도 제품을 놔야겠죠. 어떤 제품을 놓으면 유리할까요? 오른쪽은 기본적인 상품, 일반적인 상품, 스페셜한 계절성 상품이 아니라 늘 그냥 꾸준하게 한두 개씩 나가는 그러한 제품들을 진열해 놓는 것이 정답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놓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이러한 시선의 진열 공식은 색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고객을 내 매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왼쪽에는 빨강색, 아주 이미지가 화려한 그러한 물건을 왼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고객은 항상 왼쪽부터 보니까요. 왼쪽에서 시선이 고정되고 그 고정된 시선은 결국 매장 안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객은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물건을 안쪽에서 보게 되고 내가 와이셔츠 많이 갖고 있지만 이거 와이셔츠 괜찮네. 가격도 적당하네. 이참에 하나 더 구입하지 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쉽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일반적으로 무난한 제품을 진열해 놓는 것이 진열의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진열의 공식 다섯 번째. 수직 진열과 수평 진열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비교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고객의 만족을 스스로 만족감을 갖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직 진열과 수평 진열에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가장 빠르게 인지되는 색상으로 이 수직 진열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수평 진열은 사람의 시각이 수평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형태지만 내용이 다른 그러한 제품을 선별할 때는 수평적인 진열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직 진열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약, 약과 이 건강기능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 매대인데요. 색상별로, 제품별로 이렇게 수직으로 쭉 진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고객의 시선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손이 쉽게 갈 수 있는 골든존에는 주력 상품을 깔아놓겠죠. 가장 잘 나가는 제품, 그런 제품들을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상품에도 색상, 패턴, 디자인별로 분류해서 매대의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제품별로 이렇게 수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진열해 놓는데 이 수직 진열을 우리는 친절한 배열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고객이 별다른 고민 없이 쉽게 물건을 구분하고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수직 진열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식료품 그리고 동일 아이템의 물건, 작은 소품, 액세서리 진열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릇이나 뭐 용기 그런 용기를 판매하는 그런 매장에도 가보면 수직 진열을 하는 곳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위인 수직 진열의 원칙에도 기존에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원칙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항상 공간을 어느 정도 이격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 자리에서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수직 진열인데요. 이 수직 진열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수직 진열은 내가 접시 하나 사러 왔는데 밑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릇이 있어. 같은 색상으로. 같은 색상, 같은 모양 형태의 시선이 움직여지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그릇을 사러 왔는데, 아니, 접시를 사러 왔는데, 아래에 있는 그릇까지도 사게 되는 그러한, 수직 배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직 배열의 특징을 잘 활용하면, 고객들에게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평진열입니다. 수평진열은 자세히 살펴보기에 매우 용이한 진열법인데요. 여러분 가판대 위에 놓여 있는 화장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그렇죠? 색깔이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내용물을 다르게 해서 쫙 진열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수평 진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펼쳐진 공간에서는 어, 제품의 형태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의 내용물이 무엇이 다른가 꼼꼼하게 천천히 살펴볼 때 그러한 살펴보기 용이한 제품을 진열할 때 이 수평 배열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도 보면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읽어보는 그러한 배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은 뒤에 있는 표기사항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보더라고요.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분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표기사항.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진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을 비교해 볼 때는 수직 진열이 유리하고 동일한 모양이지만 내용물이 다를 때는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수평 진열이 유리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열 공식의 다섯 번째 수직, 수평, 전진, 진열이 있습니다. 전진 입체 진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모형을 보면 가운데 있는 모형을 보면 앞에서 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에서 아래로 시선이 가는 방향을 그대로 살려서 물건을 배치해 놓는 것입니다. 공구 매대를 첫 번째 그림이 공구 매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은 작은 것, 그리고 오른쪽은 큰 것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죠. 그리고 위에 물건은 가벼운 것, 아래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무거운 제품, 덩치가 큰 것들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마트에 가면 음료를 이렇게 진열해 놓은 그런 모습인데요. 위쪽에는 어떻습니까? 좀 작은 제품, 그리고 아래는 좀 무거운 그런 우유 제품을 놓고 있고요. 이러한 마트에도 그 제품을 진열해 놓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가급적 제조일자가 빠른 거 그런 상품을 앞으로 이제 많이 배열해 놓습니다. 저는 마트에 가보면 꼭 뒤에 있는 제품을 이렇게 뽑아서 날짜를 확인합니다. 좀 매장주가 싫어하겠지만 예, 그렇게 구입하면 좀 유통기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진입체 배열은 혼합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응용 형태로 해서 이제 활용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진열의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신체 조건을 기반으로 소비 패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의 눈길은 엉덩이에서 눈높이까지 골든존이죠. 100cm에서 140cm 그 골든존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력 상품을 배치를 해라.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즐거운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거리적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이 보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진열해 놓아야 한다. 특히 통로 같은 경우를 반드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진열의 공식 세 번째였습니다. 진열의 공식 네 번째는 고객의 시선인데요. 고객의 시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왼쪽에는 할인 제품, 주력 제품, 쉽게 사갈 수 있는 제품을 진열해 놓고 오른쪽에는 비싼 제품, 마진이 높은 제품, 일반적이지만 뜨문뜨문 나가지만 마진을 높여서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진열해 놓으면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직, 수평 배열에서 비슷한 상품은 수직으로 진열하고 또 독보적인 단일 상품은 수평으로 색상이나 내용물을 달리해서 고객이 섬세하게,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고객을 관찰하고 또 고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가지의 진열의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매장의 특성과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진열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의 진열의 공식을 응용을 해서 여러분 매장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장에 오는 고객들을 세세히 관찰하고 분석해서 제일 최적화된 모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열의 공식 활용입니다. 눈에 잘 띄는 계단식 진열은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서울에 있는 어떤 시장에 오곡, 쌀을 주로 이제 파는 그런 매장인데요. 이 나무 상자로 해서 굉장히 정갈하게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배열을 해놨고요. 그리고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한눈에 고객이 피곤하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산지와 생산지 그리고 가격 표기까지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다른 고민, 다른 걱정 안 해도 되죠. 이게 중국산이야? 이게 혹시 오래된 거 아니야? 이런 불편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높이로 매대를 만들고 30도 각도로 올라가면서 진열을 해놔서 그게 굉장히 편하게 제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PT병으로 오곡 제품을 담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이 PT병에 담아놓으면 그냥 일반 노출 형태로 넣는 것보다는 변질의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진열의 공식 활용을 또 살펴보면 이것은 첫 번째 사진은 유럽의 전통시장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근데 이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과학도 담겨 있고 그 과학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대의 특성은 눈이 피곤하지 않아요. 빽빽하게 굉장히 많은 제품을 나열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색깔의 배열로 눈을 피로하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구성해놨어요. 보통 야채 가게가 지저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눈이 분산되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매장을 규칙적으로 색깔별로 구분해놔서 눈이 피곤하지 않고 고객이 쉽게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 야채 가게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도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사진을 옮겨왔습니다. 색깔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구분해 놓는 그런 진열 형태죠. 그리고 아래쪽 과일 가게 매대인데요. 여기는 넓은 통로를 확보를 해서 고객이 편안함을 느끼고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특색 있는 활용 공간을 제가 보고 이 화면에 담아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연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열하는 공식을 숙지를 하셨다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바로 연출인데요. 연출하면은 뭐 여러분 드라마 찍을 때, 영화 찍을 때 뭐 연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매장을 내가 연출하는 거. 그건 이 사장님이 꼭 숙지하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고객에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바로 사장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연출을 저희가 VMT, 비주얼 머천다이저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를 많이 쓰니까 사장님들이 되게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예요. 요 밑에도 보면 VP, IP, PP 해가지고 영어를 쭉 나열해 놨었습니까? 근데 VP, IP, PP 하면 피곤한데, VP 상품, IP 상품, PP 상품 뭐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그러한 단어죠. PP 상품 어때? PP 상품 너무 예쁘게 꾸며놨어. IP 상품 어때? IP 상품 너무 깔끔하게 정돈돼 있어.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VP. 전체적인 매장의 구도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진열법이죠. 연출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VP 연출은 쇼윈도 및 매장 메인 스테이지를 가운데 있는 매장의 메인 스테이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꾸미는데요. 주로 이제 마네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왜 그럴까요? 고객의 시선을 끌어당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을 내 매장으로 끌어당기는 와야 되는데 그 연출을 하는 것이 바로 VP 연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VP 상품은 가장 화려하고 고객이 잘 사가지는 않을지 몰라도 일단 시선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품 배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IP는 제품 품목별로 행거나 선반 등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열해 놓는 그러한 상품 연출인데요. 여러분들이 매장 안에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연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모서리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PP 상품입니다. 어떤 곳은 맨 앞에 PP 상품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재고 정리할 때도 2월 상품, 그런 상품을 판매할 때도 이 PP 연출을 많이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특색 있는 뭐 계절 제품을 진열해 놓을 때도 이 PP 상품을 연출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말 그대로 편하게 다가가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죠. 자, 이렇게 VP, IP, PP 요 제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매장을 어떻게 연출하는 것이 좋은가, 내 매장을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은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홍콩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진. 큰 병정이죠. 근데 이 병정이 어느 상점 앞에 있습니까? 예, 꽃가게 앞에 있어요. 꽃가게와 이 병정이 잘 매칭이 되나요?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 이 병정을 보면 네덜란드가 연상이 되나 봐요. 네덜란드 하면 꽃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보다 훨씬 큰 병정을 꽃가게 앞에다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꽃가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위치한 꽃가게가 아닙니다. 좀 외진 곳에 위치한 꽃가게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시선을 끌어들여서 매장으로 끌어들이려면 뭔가 좀 화려한 독특한 그런 소품이 필요하다고 사장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병정 인형을 매장 앞에 떡하니 갖다 놨죠. 결과는 어떻을까요? 예, 제가 계속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대 안으로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에서 들어가는 경우를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배우죠? 송혜교. 예. 이게 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송혜교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그러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때 화장품 가운데 커다랗게 송혜교의 얼굴을 놓고 사람들을 내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연출이 있습니다. 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커다란 간판을 또 활용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연출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매장은 어떻습니까? 커다란 슈퍼맨 인형을 천정에다 매달아놨어요. 그리고 옆에는 커다란 스파이더맨 모형을 천장에다 주렁주렁 달아놨습니다. 무슨 매장일까요? 예, 완구를 파는 완구 매장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바로 VP, 상품계획 전략이라고 합니다. RP 상품계획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연출로 여러 상품을 구성하는 분위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옷을 사러 들어갔는데 모자도 사고 싶고 신발도 사고 싶고 심지어는 양말까지도 사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왜? 분위기 자체가 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옷에 이런 셔츠에 이런 모자에 이런 양말까지 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연출로 여러 상품을 구성하는 분위기 전략을 활용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IP 상품 계획 전략입니다. 배치와 높이, 구성 등 진열의 변경으로 매출을 크게 높일 수가 있는 배열법이죠. 끝으로 PP 전략입니다. 상품과 함께 아기자기한 소품을 함께 진열해 놓는데요. 보통 고객들이 쉽게 지나치는 모서리 공간,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효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매장을 보면 사장님들이 모서리 공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손실이 큰 배치입니다. 이 모서리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모서리에 이 사진처럼 아기자기하고 예쁜 인형 소품들을 진열해 놓고 그 인형에 옷도 입히고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그런 배열을 하면 그런 연출을 꾸미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고객들이 그 모양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자, 요 PP 상품 계획 전략을 조금 더 진행한 것이 바로 보물섬 진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의 이 도보로 6발짝 넘지 않게 이런 소품들과 이런 특색 있는 구성을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겁니다. 매장에 입구에 들어갔더니 예쁜 인형과 예쁜 디스플레이가 앞에 딱 작은 공간에 보여줬어. 조금 더 가보니까 두 번째도 더 예쁘게 꾸며놨어. 그럼 어떻습니까? 고객의 심리는 그럼 좀 더 가면 또 다른 예쁜 특색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객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호심에서 들어왔다가 매장 전체를 둘러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섬 진열이라고 합니다. 보통 썸 진열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연출의 활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체코에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육가공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인데요.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직접 고기를 이렇게 썰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린 고기죠. 소금 염장을 해서. 그 옆에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동그랗게 붉은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동물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진열했습니다. 양, 소, 옆에 말도 있네요. 말고기도 없나? 예, 말고기는 안 먹을 것 같지만 예쁘니까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보통 육가공 제품 하면 냄새도 고약하고 뭐 시각적으로 이렇게 자극시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은 이런 예쁜 동물 모양의 소품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오게 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고기도 썰어주는 시연을 하면서 고객의 시선을 모으는 그런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어떻습니까? 메주를 달아놓은 건데요. 된장 가게입니다. 예, 된장 여러분 뭐로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예, 이 메주를 가지고 된장을 만들죠. 이렇게 위에 메주가 주렁주렁 걸려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신뢰도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좀 실제 매주는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이렇게 생기죠. 팡이가 빡빡하게 서는데 이 매주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곰팡이가 설면 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진열해 놓은 매대는 소품이나 아니면은 깨끗한 상태의 매주를 진열해 놓는 것이 좋겠죠. 자, 색과 조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색은 굉장히 매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릅니까? 네, 갈색, 뭐 이렇게 초록색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네, 짙은 갈색 많이 떠오르죠. 이처럼 우리의 머리는 색깔과 뭐 상품을 연관짓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정치적인 용어 지금 시즌에서 뭐 조심스러운 얘기가 되겠지만 파란색 하면 어떤 특정 정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붉은색 하면 또 무슨 정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색깔과 제품은 이 머릿속에서 강하게 연상되어져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이 붉은색으로 많이 붉은색 계열의 사진이라든지 소품을 그리고 벽지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하는 그러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매장은 그럼 어떻게 꾸며야 할까요? 입구는 밝은색,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어두운 색,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가는 곳에서는 맑은색, 들어갈수록 탁한 색, 이렇게 색깔 배열이 이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색상 배열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밑에 나열해 놨습니다. 이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맑은 색에서 탁한 색으로, 옅은 색에서 짙은 색으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배열하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 네이버 검색하셔서 컬러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치시면 색깔 배열이 가장 편안하게 다가오는 제품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점잖은 이미지는 요런 색, 고상한 이미지는 요런 색, 이렇게 제품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컬러 이미지 스케일 검색하셔서 꼭 내 가게에 적합한 색상의 배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조명인데요. 조명도 형광등보다는 백혈등이 이 피부 혈색에 좋아서 이 화장품 가게에서는 거의 이제 백혈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각도도 또 35도로 그늘지지 않게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색과 조명도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서 매장 디스플레이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리정돈 자락인데요. 여러분 정리와 정돈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 정리는 불필요한 것, 돈이 되지 않는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을 정리라고 하고요. 정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돈은 고객이 보기 쉽고 보기 좋고 사용하기 쉽게 어, 배치를 잘 하는 겁니다.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정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우리는 주기적으로 깨지거나 파손된 제품을 버리고 또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버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정돈할 때는 동선에 위험한 물건이 있지 않도록 위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는 가급적이면 위험하지 않은 물건. 왜? 왜냐하면 사장님은 매일 매장을 둘러보시지만 고객은 내 매장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물건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다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품 튀는 점포, 안 튀는 점포, 어떠한 상품을 어떻게 배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